수학하면 떠오르는 이름들, 뉴턴, 피타고라스, 아르키메데스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정말 수학 발전의 전부일까요? 오늘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지 못한 진짜 수학의 역사,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려드릴게요. 수학은 단지 몇몇 서구 천재들만의 산물이 아니라 인류가 함께 만든 하나의 공동 프로젝트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수학의 역사가 서구 중심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피타고라스의 정리, 즉 삼각형의 직각을 정의하는 수학 법칙을 알고 계실 텐데요. 사실 이 법칙은 피타고라스가 발명한 게 아니에요. 바빌로니아, 인도, 중국에서도 수세기 전부터 이와 비슷한 정리가 사용됐거든요. 특히 중국의 국어 정리가 피타고라스의 정리와 똑같은 개념을 담고 있다는 사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나와요. 그럼 왜 피타고라스의 이름만 이렇게 남아있게 된 걸까요? 역사적으로 서구 중심의 기록이 더 많이 남았기 때문이에요. 유럽이 세계를 지배하던 시기에 이들의 기록이 우위를 점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최근 들어 이 숨겨진 수학자들의 이야기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어요. 그중 하나가 바로 중국의 수학자 유희인데요. 그는 오늘날 파이로 알려진 원주율을 소수 5째 자리까지 계산해냈어요. 이 정도의 정확도는 당시로서는 경이적인 것이었어요. 수학사에서 여성이 빠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학의 역사를 쭉 들여다보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여성 수학자들이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그런데 그들이 없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단지 역사 속에서 그들의 기록이 사라졌을 뿐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고대 그리스의 히파티아라는 여성을 소개할게요. 그녀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수학과 철학을 가르쳤고 그 시대 최고의 학자들조차 히파티아의 강의를 듣기 위해 모여들었죠. 히파티아는 지금의 수학 개념들을 체계화한 인물 중 하나였고 그녀가 제시한 수학적 아이디어는 수세기 동안 학문 발전에 기여했어요. 하지만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지배하던 시기에 히파티아는 이단으로 몰려 비참한 최후를 맞았어요. 그녀의 연구는 대부분 사라졌고 기록도 거의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야 그녀의 위대한 업적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죠. 역사 속에서 지워진 여성 수학자의 이야기는 히파티아만의 것이 아니에요. 중국 최초의 여성 수학자인 반소 또한 그런 사례예요. 그녀의 업적은 기록에서 지워졌지만 후대 학자들이 그녀의 수학적 기여를 다시 조명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의 역사는 아주 제한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뉴턴과 라이프니츠만이 미적분을 발명했을까요? 이제 미적분 이야기를 해볼게요. 미적분 하면 대부분 뉴턴과 라이프니츠를 떠올리실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도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뉴턴보다 훨씬 전에 인도의 수학자 마다바가 미적분의 기본 개념을 발견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인도의 케랄라 학파는 천문학 연구를 통해 미적분 개념을 발전시켰어요. 마다바는 특히 천체의 운동을 계산하는 데 있어 미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어요. 그는 곡선을 따라 면적을 계산하고 아주 작은 변화를 통해 큰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는 개념을 제시했어요. 이 과정에서 미적분의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탄생했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왜 우리가 배우지 않았을까요? 사실 서구 중심의 수학사에서는 인도의 이러한 기여가 오랫동안 무시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뉴턴과 라이프니츠의 이름만이 남게 된 거죠. 이런 걸 보면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수학적 발견들이 서구 중심으로 정리됐는지 알 수 있죠. 수학이 실생활과 어떻게 연결되었을까요? 여러분, 수학이 우리 실생활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사실 수학은 고대부터 인류의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이집트인들은 기하학을 이용해 나일강의 범람 후 경작지 경계를 다시 설정했어요. 또한 바빌로니아인들은 복잡한 수학적 계산을 통해 천체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달력을 만들었죠. 건축 분야에서도 수학은 필수적이었습니다. 피라미드나 파르테논 신전과 같은 거대 건축물들은 정교한 수학적 계산 없이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이처럼 수학은 단순한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과 문명의 발전에 깊숙이 관여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수학 기호들은 언제 도입되었을까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수학 기호들의 역사도 흥미롭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곱셈, 나눗셈과 같은 기호들이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놀랍게도 이런 기본적인 연산 기호들이 널리 쓰이기 시작한 것은 불과 500년 전부터입니다. 예를 들어 등호는 1557년 로버트 레코드가 처음 도입했어요. 그는 두 개의 평행선보다 더 같은 것은 없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또한 무한대를 나타내는 인피니티 기호는 17세기 존 왈리스가 만들었죠.
이런 기호들의 도입은 수학적 아이디어를 더 쉽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게 해주었고, 이는 수학의 빠른 발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수학의 발전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우리가 흔히 서구 중심으로만 생각했던 수학의 발전은 사실 다양한 문명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한 공동 프로젝트였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예를 들어, 인도의 힌두 아라비아 숫자 체계는 알콰리즈미와 같은 아랍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유럽에 전파되었고, 이후 현대 수학의 기반이 되었죠. 이런 전파의 과정을 통해 수학적 사고는 동서양을 넘나들며 지속적으로 확장되었고, 이는 단순히 각기 독립된 발전이 아닌 글로벌한 교류의 결과였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무려 3000년 전의 바빌로니아와 같은 고대 문명부터 이미 기하학과 대수학의 기본 개념이 발전했었다는 점이에요. 당시 바빌로니아인들이 고안한 60진법 시스템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 개념의 기초를 제공했어요. 이들은 기하학을 활용해 농업, 건축 등 다양한 실용적인 문제를 해결했고, 이러한 지식은 후대 문명들, 특히 이집트와 그리스로 전해졌어요. 이처럼 수학은 각 문명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꾸준히 진화해온 학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는 무엇을 말해줄까요? 결국 수학의 역사는 인류가 함께 써내려간 거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는 남성, 여성, 동양과 서양, 수천 년의 세월과 수많은 인물들이 엮여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학의 이야기는 단지 그 일부일 뿐이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발전해온 수학의 역사를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보면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분을 놓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우리가 알고 있던 수학의 역사는 이제 더 이상 전부가 아니에요. 이 숨겨진 역사들을 들여다보면서 수학이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아니라 인류의 문화와 철학, 과학과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되죠. 수학은 전 세계를 아우르는 공동 작업의 산물입니다. 그 안에 담긴 인류의 노력과 발견,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얻은 지혜를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네요. 이 책, 다시 쓰는 수학의 역사. 이 책은 바로 그런 숨겨진 이야기들을 밝혀내며 수학의 진정한 가치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저자인 케이트 기타가와와 티모시 레벨은 각각 역사와 수학의 전문가로 이 책을 통해 수천 년 동안 묻혀왔던 수학의 진짜 모습을 되찾아줍니다. 케이트 기타가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며 세계적인 수학사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어요. 또한 티모시 레벨은 컴퓨터 과학자이자 저널리스트로서 수학과 과학의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는 인물이에요. 두 사람의 지식과 통찰력이 합쳐져 탄생한 이 책은 수학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줍니다.